안녕하세요. 어제 초전설득 읽고 치알디니 교수님의 설득의 심리학 좀 들춰봤습니까? 우리는 복습 같은 거 하는 과거에 연연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올랐으니 자기계발 세 번째 시간을 맞아 리더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기다리신 책 오건영 부부장의 부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리더님들은 3프로TV에서 경제의 신으로 불리는 오건영 부부장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책은 거시 경제 지표 가운데 성장과 물가에 따른 투자 전략을 소개합니다. 먼저 경제에 대한 기초부터 다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채권을 볼게요. 채권은 고정금리 부채권의 약자로 고정금리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금리가 뛰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연이자 1%인 채권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런데 다음날 금리가 폭등해서 채권 이자가 5%가 됐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고 싶은데 당연히 아무도 안 사죠. 그때 한 사람이 사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을 붙여요. 자기가 연이자 1%짜리 채권을 사게 되면 1년간 4% 이자 손실을 보니까 4만 원을 미리 할인해주면 사겠다는 거죠. 금리가 뛰니까 채권의 매력이 사라져서 100만 원짜리 채권이 96만 원에 팔리는 거죠. 금리가 뛰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경제에 대한 기초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부의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투자, 대한자산인 원자재, 금 투자도 있어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제 지표 가운데 성장과 물가를 사용해 총 4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인 고성장 고물가 시기는 2005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이때는 중국의 강력한 성장 덕에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펼쳐졌죠. 고성장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은 강세고, 성장이 강해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금 수요, 즉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니까 금리가 상승하죠. 고정금리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매력은 금리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게다가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상황에서 정해진 금리를 주는 채권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채권은 더욱 약세가 됩니다. 고성장으로 인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종이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와 금의 가격은 오르죠. 두 번째 시나리오인 저성장 고물가 시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예요. 석유 파동 때 석유값이 뛰니까 생산 비용이 오르죠. 그런데 저성장 시대라서 생산 비용이 늘어난 것을 제품 가격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판매 마진이 감소하고, 그래서 주식은 약세죠. 물가가 10%로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3%짜리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3%짜리 채권을 안 사니까 돈이 필요한 정부나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 금리를 3%가 아니라 10%로 올려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채권 금리가 3%에서 갑자기 10%로 상승하면 3%짜리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 채권은 약세죠. 물가가 오르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와 금은 강세예요. 게다가 주식과 채권 모두 죽을 쓰고 있으니까 대한자산격인 원자재와 금의 강세가 심화되죠. 세 번째 시나리오인 고성장 저물가 시대는 2017년 코스피가 박스피를 뚫고 2600까지 올라갔을 때라고 볼 수 있죠. 고성장 저물가 시기에는 주식은 왕이에요. 고성장으로 금리가 소폭 오르지만 저물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채권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물가가 안정되고 유동성이 풍부한데 고성장 국면이니까 유동성은 원자재나 금보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니까 원자재나 금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시나리오인 저성장 저물가 시대는 요즘이죠. 장바구니는 엄청 뛰고 주거비용은 역대 최대라서 저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은 고물가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저물가 시대입니다. 성장이 정체된 만큼 주식시장은 부진하게 되고,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채권 시장은 매력적이 되고, 물가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상대적 매력도 오르는 원자재와 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성장 저물가 시대인 지금 주식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은 양호해요. 왜죠?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돈맥 경화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과 초저금리를 통해 유례없는 돈 풀기를 하고 정부까지 재정정책으로 빚을 내서 돈을 뿌려대니까 넘치는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고 종이화폐가 무진장 늘어나니까 실물화폐인 금은 미소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 시대, 다음 스텝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의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 머물게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저성장 저물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마구 뿌려대니까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올까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죠. 주의할 건 여기에서는 성장과 물가에 따른 주식, 채권, 실물자산별 명암을 살펴봤지만 사실 투자 대상들을 더 잘게 쪼개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죠. 주식도 미국, 중국, 한국이 다르고 산업별로도 다 다르고 산업 내에서도 개별 종목별로 다르니까 채권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투자 등급에 따라서 또 이머징 국채처럼 고민할 게 아주 많죠. 어쨌든 이제 우린 금융 공부를 해야 돼요. 오건영 부부장도 은행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의 문외한이었던 신문 방송 전공이었는데 그가 제안하는 금융 공부는 첫 번째, 일정 금액을 투자해라. 그래야지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두 번째, 경제 뉴스를 보면서 모르는 건 찾아보고 공부를 하자. 세 번째, 매일매일 경제 흐름을 글로 기록하자. 오건영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본인이 정리한 글을 친한 사람들한테 공유했어요. 자신이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신문을 읽고 말면 휘발성이 크지만 글로 쓰려면 읽은 걸 한 번 더 읽고 고민하다 보니까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죠. 거기에다 강의까지 시작하면서 글로 쓴 걸 또다시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경제의 신이 됐죠. 읽고 쓰고 강의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흐름을 알게 되고 흐름 속에서 현재 사건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요. 네 번째, 글을 쓰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제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중에 여러분도 금융 공부 모임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읽고 쓰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각종 매체에서 나만의 가상 멘토를 찾고 그들을 트래킹하자. 이건 오건영 부부장 본인이나 3프로TV를 열심히 보라는 거죠. 자기계발 세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 시기,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냐고요? 저랑 반대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죠. 오건영 부부장은 저성장 저물가와 고성장 고물가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해요. 아무 도움 안 된 예상이죠. 두 번째, 금융 공부 시작합시다. 저도 진작에 금융 공부 시작하고 이런 책을 읽었다면 2016년에 집을 팔지 않았을 텐데 만시지탄이죠. 내일은 리더십 세 번째 책, 기브 앤 테이크를 볼 건데요. 기버는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매처는 받는 만큼 줘요. 기버, 테이커, 매처 가운데 누가 성공할까요? 답이 궁금하신 분은 내일 봬요. 경제, 자산.